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2022년 말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국가가 붕괴 직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분량의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대출의 12%가 채무 불이행을 기록하는 등 12월 초까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채권이 40.5%에 달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금융권 종사자 수는 12%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1년에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 16,000개 이상의 아파트 건물과 12만 7천 개 이상의 개인주택이 파괴되거나 손상됐습니다. 민간 부문 근로자의 소득도 대규모 정리해고, 대규모 난민 유출, 근로시간과 급여 삭감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업의 3분의 1이 근로자의 추가 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무기한 정전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미 돈을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부분의 저축을 당좌 예금에 넣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중소은행은 개인 자금 유출에 직면했습니다. 국립은행은 금융업자들이 자신의 계좌에서 훨씬 더 급격한 자금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전적으로 서방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2023년에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거의 230억 달러, 유럽연합으로부터 35년 동안 무이자 대출 형태로 약 180억 유로의 재정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2년은 소비에트 시대 이후 우크라이나 전체 정치 경제가 지옥으로 간 한 해였습니다. 2023년도 사정은 더 악화됐으면 됐지 나아질 수 없습니다. 서구가 무작정 계속 돈을 퍼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국민들도 빠져나갔습니다. 이미 600만에서 1000만에 이르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리도 없지만 일손도 없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블루칼라 인력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1천만 명에 달하고 어린이도 많습니다. 숟가락 수는 많지만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돈을 빨려 거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2배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월간 50억 달러를 퍼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키예프 정권은 국가 예산의 30% 이상을 군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 혹여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만연한 실업과 빈곤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범죄 증가와 수백 개의 갱단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빈사지경이지만 젤렌스키가 서구에 최면을 걸어 받아내는 지원으로 용케 버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자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는 레토릭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과 서구는 러시아의 타격을 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꼽은 연명 튜브를 아직 빼지는 않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싸우기를 바라는 게 서방입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를 영웅으로 분식하고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환생 같다느니 하는 칭찬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 가운데도 우크라이나에 빙의돼 젤렌스키 같은 대통령을 가진 우크라이나가 부럽다느니 가슴이 웅장해진다느니 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구 국가를 상대로 최면을 걸고 있는 키예프 정권은 대단히 요상합니다. 실제로 키예프 정권은 신임 불가리아 대사로 최면술사, 섹스학자, 다단계 마케팅 전문가, 보석 전문가라는 올레샤 일라슈크를 내정했습니다. 12월 23일 젤렌스키가 이 여성을 대사로 임명한 뒤 논란이 일자 올레샤 일라슈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최근까지 게슈탈트 치료사, 임상 심리학자, 섹스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해왔습니다. 그녀의 대사 임명에 영국 BBC조차도 스캔들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외교와 전혀 관계없는 여성이 대사로 임명됐다고 하자 당연히 나오는 반응입니다. 키예프 정권이 섹스학자, 최면술사인 이 여성의 어떤 점을 외교에 활용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녀는 2021년 말 다단계 마케팅 전문가라는 에두아르드 브르다코프의 유튜브 채널에도 소개됐습니다. 브르다코프는 건강과 웰빙 관련 피라미드 회사인 레인 인터내셔널의 다이아몬드 회원입니다. 동영상에서 올레샤 일라슈크는 돈, 자양강장제, 섹스, 사람을 끄는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자양강장제가 성욕에 미치는 긍정적인 이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외교부나 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없지만 보석 판매에는 일가견을 자랑합니다. 올레샤 일라슈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젬마라는 보석회사의 관리자로 등재됐습니다. 보석, 섹스, 자양강장제, 게슈탈트 치료가 불가리아 대사직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배에 쌓였습니다. 다만 불가리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올레샤 일라슈크는 미국의 헌터 바이든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에너지 산업에 경력이 전무하지만 우크라이나 에너지사 브리스마 홀딩스의 이사직을 맡아 봉급을 타먹은 헌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가 매긴 전 세계에서 국력이 가장 강한 국가 명단에서 14위로 랭크됐습니다. 전년도 33위에서 19계단 상승한 도약입니다. 13위라는 인도와 15위라는 이태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경제, 정치, 군사 대국이며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 다음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태리보다도 강국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 소개를 보면 전쟁과 평화, 부패와 개혁사에서 씨름하고 있는 나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33위에서 14위로 퀀텀 점프를 했으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신문은 역시 미국을 세계 1위의 강대국으로 올렸습니다. 미국은 급속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로 강한 국가로는 중공과 러시아가 랭크됐습니다. GDP와 인구면에서 중공과 러시아는 대략 10대 1입니다. GDP가 절대적인 국력의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러시아의 GDP는 중공의 광동성, 일개성 정도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원과 에너지에서 중공을 훨씬 능가합니다. 중공, 러시아에 이은 국가는 독일, 영국,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독일, 영국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이라면 이 등수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거지로 전락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비용으로 산업 기반이 붕괴됐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고 학교에는 결식 아동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사실 강대국 등수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일, 영국 다음 6위로 랭크됐습니다. 국내 매체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 보도를 인용하자 소위 국뽕에 취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프랑스에 이은 8위로 랭크되자 일본을 드디어 이겼다고 난립니다. 프랑스, 일본, 아랍에미리트가 모두 한국보다 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는 저 아래입니다. 한국의 강대함은 웬만한 나라를 다 씹어먹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머리 좋기로는 유대인 못지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못한 10이라는데 무궁한 자긍심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태리 같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이 강대해졌다고 하니 기분 나쁜 일은 하지만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